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인천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GTX 신설 등을 약속하며 지역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김포시가 최근 인하대에 이어 대한항공과도 협력 관계를 맺으며 시설 유치에 한창입니다. 연이은 협약에 개발 사업은 물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계양구 황허장터에 모인 시민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03년 전 그날의 정신을 잇기 위해 계양구가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포FC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올해 처음 K리그2에 합류한 김포FC는 개막 이후 2연승으로 선두에 안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매일 치열한 표심 잡기에 한창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천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부천을 찾은 데 이어서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인천을 찾아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26일 주말 첫 일정으로 인천 송도를 선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인천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수건인 쓰레기 매립지 문제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고 새로운 대체제로 옮기겠습니다. 교통과제도 언급했습니다. 철도부터 고속도로 지하와 GTX 등 서울을 비롯한 주변 도시들과 인천을 촘촘하게 잇겠다는 구상. 특히 윤 후보는 GTX 신설 공약에 대해서는 청년 유세단과 함께 열차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경인선 철도와 경인 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GTX 2노선을 신설해서 여러분의 청라에서 구리, 남양주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촘촘하게 새로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또 송도 국제도시 내 첨단 의료 복합단지 계획에 이어 인천의 새 의료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습니다. 영종도에 국립대학병원을 유치시키고 그리고 인천에 제2의료원을 설립해서 이 인천이 교육과 의료와 일자리와 이동성과 이런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갖춰지는 이런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인천 연수구와 서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난 윤 후보는 인천 북부권의 중심인 부평 문화의 거리로 자리를 옮겨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이번 대선의 선거운동이 중반부를 넘어선 시점. 다양한 인천 현안의 빠른 해결을 약속한 윤석열 후보는 인천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며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주말 동안 수도권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주말 경기도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지난 26일 오전 김포 사우동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찾아 지옥철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김포는 성장통을 겪고 있으며 광역교통망을 확보하고 구도심 재정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포시가 최근 대학에 이어서 대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련 시설을 유치하며 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인데요. 향후에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김포시와 대한항공의 협약이 있었는데요. 이 협약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협약의 골자는 김포시와 대한항공이 김포 고촌 복합개발 사업제 안에 대한항공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입주할 시설은 항공 운송, 항공 우주 관련 교육 연구시설과 업무시설인데요. 김포
도시관리공사 측이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고촌 복합개발 주식회사는 사업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물밑 협의가 있었던 만큼 양측의 협약은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업무 협약에 이어 합의각서 체결까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양측의 계획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대한항공은 김포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내 시설을 이곳 김포 고촌에 건립함으로써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항공사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산업 구조를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해서 김포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성장 발판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항공이 김포시의 새로운 기업 유치와 교육, 연구 시설들을 함께 조성한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좀 갖고 있고요. 네, 김포시가 얼마 전에 인하대학교 측과도 협약을 맺으면서 지금 이 관계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김포시는 인하대와도 대학병원, 대학원 유치를 위한 MOA를 맺었습니다. 인하학원, 대한항공 모두 한진그룹과 연관이 있죠. 두 협약 사이에도 접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도 공항과 가까운 김포를 전략사업의 요충지로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입주 의사를 전해온 걸로 파악됩니다. 이번 협약의 경우 입주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향후 시장 상황과 기관 협의에 따라서 계획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협약을 연달아 맺게 되면서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들도 덩달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 유치 외에 또 기대를 해볼 만한 협력 사업들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인하대 부속 병원과 대학원 조성이 추진이 되는 곳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고요. 대한항공 관련 시설은 고촌지구에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요. 두 곳 모두 김포시가 추진하는 주요 복합개발 사업지입니다. 1차원적으로는 해당 개발 부지 또 인근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겠고요. 관련 기업이나 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직업훈련, 인재교육을 병행하면서 채용 시 지역 주민 가점, 할당제 등 이런 고용 증진 방안들도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병원을 건립해서 시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이나 평생교육원도 양측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대치가 큰 만큼 과제도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MOA를 체결하면서 유치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차질 없이 계획을 마무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김포시에서 부지를 조성 원가 이하 또는 무상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 시설 조성을 넘어서 자족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올해로 103년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곳곳에서 진행하던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사업들은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계양구도 인천에서 가장 컸던 황허장터 만세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효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 수많은 압박과 탄압, 그리고 핍박에서 독립을 성취한 광복. 나라를 찾겠다는 굳은 신념과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전국을 뜨겁게 달군 3.1 만세운동. 특히 계양구 장기동에 위치한 황허장터 만세운동이 인천에서는 가장 컸으며 도화선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볼 수 없지만 그날의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황허장터 3.1 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연간 한 3,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너무 비좁고 교육을 하기에 불편해서 확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기동 지역은 청소년 문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어서 어쨌든 현충시설과 또는 청소년 문화 공간의 복합시설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6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역사문화센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기념시설을 비롯해 청소년과 노인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센터로 조성됩니다. 지상 3층, 연면적 530여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3월 말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존 기념관의 시설물을 새로운 센터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념관은 3월 중에 개최할 거고요.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 시설을 갖춰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3년 전 인천 지역 최대 만세 운동이 펼쳐진 황허장터. 그날의 기억과 선조들의 정신을 이곳 황허장터 3.1 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를 통해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 하강식을 알리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이 영화의 한 장면 기억하시나요? 태극기를 달고 내리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 1989년 이후에 이 모습은 사라졌는데요. 자, 요즘 우리는 태극기를 얼마나 달고 있을까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기 개항일마다 매번 태극기를 다는 성인 남녀는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에 1명도 채 안 되는 꼴인데요. 되도록이면 달려고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지만 달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도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103년 전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졌던 만세 소리. 그날을 기리며 이번 3.1절에는 태극기를 꼭 달아보는 게 어떨까요?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의 간격을 붙여서 높게 달아야 합니다. 또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을 향하도록 하면 되고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진단과 해부라는 주제로 최근 부천시의회 연구단체가 주관했던 토론회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지역의 만화 산업을 비롯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실태 진단, 기관 운영 적정성 여부 등의 의제들이 등장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진흥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진흥원 관계자가 빠진 채 토론이 열린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또 이 진흥원은 토론회 당시에 나온 일부 사실관계가 부정확하다면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진흥원 연구자료 다수가 미공개인 점 등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웹툰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후에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빈번한 직원 순환 근무 등으로 아카이브 관리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DB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학예사 직원 등을 업무에 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김포 지역의 관광지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키워드입니다. 3월부터 유료입니다. 다음 달부터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방문을 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김포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개관을 기념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입장 요금을 받지 않아 왔는데요. 3월부터는 공원 입장료를 받고 또 생태 탐방로나 흔들다리와 같은 새로운 시설도 선보입니다. 공원 입장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회차당 1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2연승 돌풍, 지역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올해 처음 K리그2에 합류한 김포FC가 광주에 이어서 전남과의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리그 선두에 올랐습니다. 김포FC는 지난 26일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했는데요. 올해 리그 개막전에서 광주FC를 2대1로 꺾었던 김포는 개막 2연승으로 선두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자, 강팀과의 경기에서 연이어 승기를 잡으면서 K리그2 막내 구단이라는 평가도 뒤집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